그럼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데이터팀 신재훈 과장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나왔네요. 그 이사기를 오늘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 실제로 농사를 이렇게 짓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그 와이팜 엑스포는 농업이나 농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련 있으신 분들이 왔으니까 그 이사기 얘기를 좀 들으시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서 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설명드리는데요. 여기 얘가 이사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사기가 농촌진흥청의 캐릭터예요. 농촌진흥청의 캐릭터인데 되게 귀엽죠. 여기 얘가 이제 그 여기 이삭이 달려 있습니다. 이삭이 달려 있고 그 요 망토가 있어서 하늘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에다가 우리가 AI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영농 상담을 해줄 수 있는 AI 영농 비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그 지능 데이터 팀인데 인공지능하고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사기를 이제 지금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제 보급한 일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사기 설명도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농촌이나 농업의 현황 한번 보고 어떤 상황에 이제 이사기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배경 조금 설명드리고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농촌진흥청 홍보 소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기는 이제 그 1.0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 8월 9월 때 이사기 2.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농업 환경, 변화한 농업 환경입니다. 새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21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인데 얘가 이제 농업에 종사한다. 사실은 아닌데 농업에 종사한다라면은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데 들어가도 괜찮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스마트팜에 관심 많고 전업농을 해가지고 이제 농사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지금 농업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농사를 시작해도 되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왼쪽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보시면은 요게 이제 65세 이상의 농가 인구를 비추인데 아까 경남 쪽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평균 연령이 70세 이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지금 그 65세 이상의 농가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한 10년, 20년 후에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 고령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65세 이상 농가가 56%입니다. 56.6%. 그래서 이제 요걸 쭉 쫓아갈 거고 아마도 이제 우리 새싹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31세, 40세가 되면은 여기 이제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70%가 되는 시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농가 인구가 농가 수가 97만 가구고요. 농가 인구는 200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절반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200만 정도 되는데 100만으로 떨어지고 이제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70%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이제
전개될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일본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10년, 20년 앞서간다고 했는데 현재 일본이라는 거는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 하고 이제 한국을 비교를 좀 해보시면은 이제 인구 농가 수는 뭐 100만 비슷하고요. 농가 인구는 일본이 110만 명, 우리나라는 194만 명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농가당 경지 면적이 1.5 헥타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4,500평 요 정도 되는데 일본은 4헥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비슷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제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고령화되면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게 됐어요. 특히 이제 요거를 이제 농업 소득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소득이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 농해 소득 뭐 카페를 한다든지 뭐 어디 뭐 수리를 해서 돈을 번다든지 그리고 직불금 같은 거 받아서 이전 소득이라는데 요거 해가지고 이제 농가의 소득이 구성이 되는데 이제 20% 미만이에요. 사실상 농업 전업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업농가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60%.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이런 뭐 농해 소득도 하지만 농업에 전문으로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 농가가 쫙 은퇴를 해버렸고 후계자는 부족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는 집중되고 규모화되는 상황이 전개화됐고 우리나라도 10년, 20년 안에는 이런 상황이 일본과 유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 안에 65세 있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이 70%인데 60%인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많이 그 이제 은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농사 짓던 땅은 매물로 나오든지 임대로 나오든지 나오겠죠. 그래서 농지가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경쟁자가 없다. 다 시골 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젊은 사람이 가면은 그 경쟁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다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그 보면은 여기 이제 챗 GPT에 이렇게 나왔는데 버티면 자동으로 상위권이 된다. 예. 근데 이제 정부의 지원은 계속 되잖아요.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농지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한테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정책이나 스마트 농업 또 이제 힘든 일을 하기가 힘든 일에는 이제 가려고 안 하니까 기계화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논농사는 지금 99% 100% 기계가 됐고 밭농사는 그 67%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70% 80%까지 올라가면은 농사짓기도 이제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년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슬라이드 하나는 제가 그 새로 넣었는데 그렇게 녹록치만 않죠. 왜냐하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매년 이렇게 그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태풍 요즘은 태풍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태풍 피해도 많고 또 이제 기후 변화 되면서 비가 집중되니까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환경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능성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농업의 20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나왔으니까
농업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살짝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 어려운 기후 변화나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또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로서 극복하는데 우리가 그 1960년대 이때 이제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때죠. 아버지 때는 보릿고개가 있고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로 이렇게 그 허기를 때웠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한 게 녹색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별을 개발해서 그때 당시에 300평에 여기 그러니까 1965년에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350만 톤이었는데 그게 이제 10년 만에 여기 600만 톤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식량의 작업을 달성하는 녹색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는 비닐하우스가 이제 보급되면서 겨울에도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고, 딸기가 요즘 끝물인데 원래는 딸기가 지금부터 나온 시절인데 이제 하우스가 보급되면서 이제 딸기가 이제 마지막 끝물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로서 이렇게 극복됐고, 최근에는 농촌에 가보면은 최근에는 그 농촌이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스마트팜 이런 것들 있고 자동화되고, 그래서 스마트팜 있고 또 드론으로 농약 치고, 드론 같은 경우는 대형 드론의 절반 정도는 농업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의 기초에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개발한 산실은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데 우리 직원 수는 1,900명 정도 되고요. 1,900명이고 그다음에 연구소가 연구기관이 4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농업과학원은 농업 기초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토양 기상 병해충, 농기계 또 이런 거 병해충 이런 거 연구를 하고요. 식량과학원에서는 콩보리, 옥수수, 밀 이런 식량 작물하고, 원예과학원에서는 사과배, 과수, 채소, 그다음에 특용 작물, 이렇게 마늘, 양파 이런 것들, 채소들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축산과학원에서 돼지, 소, 말도 저희가 하고요. 닭, 오리 이런 연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원 한 2,000명 정도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각 도별로 또 기술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술원에 9개가 있고, 실제로 농업인들하고 접촉하는 시군별로 또 농업기술센터가 156개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특화작목 연구소라고 있어서, 그 논산에 가면은 논산 딸기 연구소가 있고요. 그 성주 가면 성주 참외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0개의 특화작물 연구소가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소개를 드렸고,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 몇 개만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이사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농촌진흥청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품종 개발하는 건데, 품종 사과, 배, 벼도 있고 이런 품종 개발하는데, 품종 개발이 보통 13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1년에 농사 한 번밖에 못 짓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짓고 교배를 해서 쫙 그 개통들을 조합해서 쫙 풀어놓고 그 중에 좋은 놈들 선발하고, 이 과정을 5번, 6번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1년에 농사 한 번밖에 못 지니까 14년이 걸리는 거예요. 또 이제 선발이 되면은 개들을 전국적으로 이제 심어가지고 잘 적응하나 지역 적응 시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최근에는 스피드 브리딩이라는 기술이 나와서 그 교배를 조합을 했을 때 어떤 형질이 나올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통하고 이 계통을 이렇게 교배를 하면은 어떤 형질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그 최적의 조합만 교배를 해요. 예. 그러면은 랜덤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발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에다가 그 1년에 그 스마트팜 비슷하게 해서 그 재배를 3번, 4번을 돌립니다. 조직 배양 같은 걸 해서 뭐 그런 기술이 이제 스피드 브리딩 기술인데 그런 걸 해서 품종 개발 연한을 13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거고 하나 더 여기에서 이제 조기 경보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바운드리가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 정보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5km, 5km 단위로 동네 예보라고 해서 그 정도의 기상을 예측을 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모든 뭐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로 예보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과수원이나 이런데 구릉이나 이런 산악에 있는 그런 과수원에서는 여기 이제 햇빛을 받는 사면하고 또 이제 골짜기하고 기온이 달라요. 예, 골짜기로는 냉기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 이제 봄철에 4월 달 요맘때쯤 해가지고 날씨가 풀려서 막 그 배꽃이 피고 이렇게 할 때 갑자기 꽃샘추위가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냉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 이제 요게 이제 냉기가 밑으로 흐르면서 피해를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사과가 냉해를 피해를 엄청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과 한 개에 5,000원씩 주고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요거를 30m 바이 30m로 격자로 쪼개서 그 기상을 예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기 경보 서비스라고 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그 토양 정보도 저희가 그 비슷하게 제공을 합니다. 토양에 따라서 작물이 잘 자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양 정보도 저희가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소비자라면은 요 이제 이 기술도 되게 좋은 기술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농업공학부라고 농업과학원에 있는데 그쪽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소고기를 그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좀 연해져서 먹기가 좋잖아요.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달 이상 숙성을 시켜서 먹는데 그것을 이제 라디오파나 적외선을 활용해서 그 2일 만에 숙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냉장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고깃집에 들어가서 이제 숙성해서 파는데 이제 숙성하면 향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더 연해지고 풍미가 향상되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이렇게 있고요. 저쪽에 가보니까 이제 그 LSM 트론에서 트랙터도 나왔던데 트랙터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 뭐 이런 게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기본 기술 개발해서 기업들의 기술 이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환경이고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성향도 바뀌고 연령도 바뀌고 이러는데 기술로서 모든 걸 극복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농촌진흥청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이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사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처음 그래프에서 이제 통일벼도 얘기하고 옛날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 모습입니다. 우리 농촌의 기술을 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촌 지도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서 기술을 이제 보급을 했어요. 아마 여기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에 오시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오토바이를 한 대 놨다 이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통을 싣고 다니면서
거기에 뭐 종자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또 기술서라든지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기술을 전파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농업 기술의 상징으로 우리의 통복이라는 게 전시가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사기가 이제 대체를 하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이사기가 2024년에 만들었는데, 이사기는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70년 동안 축적한 모든 농업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적해서 갖고 있고요. 농작업 일정 작성부터 병해충 영상 진단, 비료 처방, 그리고 경영 컨설팅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사기는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니까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농가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기는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애플 쓰시는 분들은 요 앱스토어인가요? 앱스토어에서 받으시고, 그래서 설치를 안 돼 있다면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사기 설치되면은 이제 이사기 1.0 버전인데, 지금 이사기에는 요 이제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농업 백과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 교육, 영농 설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농업 백과는 아까 이제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했는데, 농업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챗봇으로 물어봐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 백과고, 그다음에 농업 교육은 동영상으로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서 동영상 속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고, 요거 이제 경영 컨설 영농 설계라고 돼 있는데, 영농 설계는 뭐 귀농 하시는 분이나 또 이제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농으로 지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경영상에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 여기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하나하나 이제 메뉴를 한번 깔아서 해보셔도 되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예. 아까 이제 이사기의 문서가 많이 학습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RAG라고 그래서 그 AI 요즘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 RAG라는 게 그 Retrieval Augmented G죠, Generation. 그래서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을 그 거대 언어 모델에다 붙여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아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건데, 그 이 문서가 이제 13,000개의 문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13,000개의 문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관련된 이미지 8,000건, 8,600건, 그리고 농가 소득 자료가 80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좋은 정보가 나올 때마다 이사기한테 이제 학습시키는 건 아니고, 이 문서를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문서를 참고해서 이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 백과 메뉴를 한번 볼까요? 농업 백과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을 우리 챗 GPT 쓰는 것처럼 여기다 써주면은 딸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수확한 딸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쭉 답변을 해주고요. 챗 GPT 똑같아요. 그 이제 특징이 이제 관련된 사진 같은 거를 병해충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챗 GPT하고 다른 점의 하나가, 농촌진흥청이 갖고 있는 문서를 여기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된 신뢰도 있는 문서들을 이렇게 같이 열람해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한 거에 대해 맞는 자료를 이렇게 3개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은 약간 불편하게 돼 있는데 그 음성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말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신선 자두 재배 방법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버튼을 좀 눌러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음성이 된다는 거고 스피커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교육이 있는데 농업 교육은 영상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앞쪽에 가면은 농촌진흥청 부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상들이 이렇게 쭉 있고 영상을 관심 있는 분야 영상을 보면서 밑에 갖다가 질문을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달라든지 영상에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좀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교육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영농정보에 등록된 그런 정보들도 추천해 주니까 관심 있는 영상이 또 새로 올라오면은 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문서를 이렇게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영농 설계입니다. 영농 설계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게 이제 그 맞춤형 진단이라 해서 농업인들 준비하시는 분, 이제 농사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진입한 상태,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알아가는 성장기, 요 사람들이 단계별로 맞춤형 진단할 수 있도록 따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진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경영 진단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사용하기가 조금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기가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은 그 목표 소득이 얼마다 넣고 그다음에 그 여유 자본이 얼마 무슨 작목을 했을 때 몇 평을 하면은 설계를 쫙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마 추천을 하는 설계가 이제 나오고 잘하는 사람들 또 중간하고 평균적인 소득이 얼마 된다는 거를 여기서 데이터가 학습돼 있으니까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같은데 귀농 준비기에 기본 정보하고 원하는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보고서들을 만들어 줍니다. 작물별로 평균 소득이나 또 이제 경영비라든지 또 어떤 컨설팅 보고서를 이렇게 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유사한 거고요. 네, 전문가들도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뭐 넣게 되면은 경영 종합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농사 지면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요거 좀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기 1.0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2.0인데 우리 한 9월 정도면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되면은 플레이 스토어에 2.0이 올라갈 테니까 그때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기 2.0으로 뭐를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지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마침 그 한두 달 전에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그게 딱 우리가 이사기가 하려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사기에 어떤 건지 This 한번 book goes 보시면 all the way back to 1971, and it has every single crop Daddy's ever planted in it. I uploaded it to ChatGPT. 기록을 챗GPT에다 입력을 했어요. 개인 맞춤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Can you log that I'm putting in another load of peanuts from the Red House pivot? Absolutely. The Red House pivot field is on farm number 2392, so I'll log that you added another load of peanuts. 그래요. 자기 농장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얘가. Mr. Wayne, that farm number is 2392. Rachel, I got the farm number. I'm fixing to write it down. 2392. I
was an English major with a Shakespeare concentration. I couldn't wait to get out of this place. 우리 새싹이랑 똑같아. 이제 기농을 하게 된 거야. 아버지를 When I 물려받아서. first tried ChatGPT, I didn't think it was going to be that good, but big time saver. There are a handful of us farming 2,000 acres. We'll take any help we can get. Hey ChatGPT, can you generate a report for how much water we've used on the field behind the house pivot? Absolutely. I can put together a detailed report for the field behind the house pivot. When Daddy's gone, there's a lot to learn, and he has so much 지금 stuff in his 관수 head that I 작업, don't. 물 주는 작업에 대해서 So it makes me 리포트를 kind of 작성해줬죠. nervous. How am I going to learn it all this quickly?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농사 들어가면서 모르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GPT랑 같이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Hey ChatGPT, I need for you to log the lots that I have in the middle building. I have Paul lot 142, the Coker 227s, and can you make a map of that? Absolutely. Here's your seed layout map. Can you tell me what's wrong with these soybeans? These soybeans are showing signs of stress. 이거 이제 그 병해충이나 그 생리장애 이런 것들 판단해 줘요. 20360. 요거는 이제 농기계 고장 어디 났는지 알려주죠. 예,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ChatGPT keeps the record straight, does the math, and remembers what I can't. 그죠? For over 100 years, my family's been doing this, and I don't want to be the one to mess it up. I hope I'm not. You won't. You're too thorough. And hard-headed. Like you. Farming is tough, but farmers are tougher. Razor, I need a little bit of starting fluid. How much solder do you think this pivot has? Why don't you ask that thing? ChatGPT? It might not work at dark. No, he works at dark.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환경이 다르겠지만 그 미국도 이제 은퇴를 하면서 다시 그 다른 걸 하던 자녀들이 와서 일하는데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아버지는 이제 딸이 엄청 잘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딸은 챗GPT한테 물어서 모든 걸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이사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기는 금년도에 이제 이걸 다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전용 모바일 앱을 구축한다. 그래서 지금도 모바일 앱으로 돼 있긴 한데 약간 그 이제 정부가 만드는 앱은 웹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웹 화면을 그 앱에서 보여주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카메라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개선을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제 모바일 앱 만들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능 좀 넣고 있고요. 요거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 건데 에이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해충 영상 진단을 한다든지 또 이제 비료 처방을 한다든지 농약을 뭘 써야 된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이게 챗GPT나 이런 데는 없거든요. 자료가 없는데 우리 농촌진흥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땅에 맞는 비료가 얼마 정도 넣어야 된다는 거를 얘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해충도 영상 찍으면은 이 병해충이 뭐고 어떤 농약으로 빨리 방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알려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라서 병해충 에이전트, 비료 사용 처방 에이전트, 농작업 일정짠 에이전트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사기가 걔네들 에이전트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에이전트 기능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처음에 이제 자기 정보를 넣고 계속 뭘 물어보잖아요. 맞춤형 기능이 탑재됩니다. 이제 개인 레그라고 그러는데 개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놓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정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챗GPT는 우리가 24년도 12월 달에 만들었는데 그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하고 지금은 챗GPT 두 개가 그 거대 언어 모델로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3대 강국 한다고 그러고
소버린 AI라서 그 AI를 독자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4개 회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LG 엑사원 뭐 그다음에 SK도 있고 업스테이지 있고 이렇게 4개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독자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붙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용도 저렴하게 되고 우리나라 말도 훨씬 잘하고 또 성능이 내가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챗 GPT에 버금갈 정도로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붙여서 하려고 지금 LG 측 등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스마트폰에서도 하지만 또 그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뭐 키오스크나 단말기 또 그 뭐 트랙터면 트랙터에 있는 인비클 그 디스플레이 이런 데도 이사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UI가 많이 바뀌는데요. 아까 이제 화면 보셨잖아요. 이게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챗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챗 GPT 비슷하게 이사기한테 밑에서 이제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사진이나 뭐 카메라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올릴 수 있고 뭐 QR 코드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에이전틱 UI로 이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개로 나눠져 있던 서비스를 이제 질문하면 바로 그 대답할 수 있도록 통합도 하고 또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될 거로 이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이크를 누르지 않고 이사가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시리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면은 밭에 나가서 이렇게 그 이어폰 끼거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말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카메라도 찍어서 이제 우리 영상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넣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이제 이사기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사기가 있는데 얘가 이사기인데 이사기가 책을 들고 있죠. 이제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의 기술 문서입니다. 지금 13,000개가 들어가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RAG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 시험 볼 때 오픈북 시험 같은 겁니다. 책을 보면서 그거에 있는 정보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이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그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이 된 거라서 그 신뢰성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에이전트가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병해충 진단하는 에이전트 이사기가 있고 네, 날씨 에이전트가 있고 아까 조기 경보 서비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m 격자로 제공하는 거 걔가 붙어 있고요. 기상청보다 훨씬 더 정밀한 정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컨설턴트, 경영 진단해주는 에이전트가 붙어 있고 토양 분석 에이전트, 비료 처방 에이전트.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MCP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인데 얘네 에이전트끼리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우리가 지금 기능을 36개를 지금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훨씬 다양한 기능이 제공될 거고 챗 GPT는 못하는 일들을 이사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에이전트를 연결하려고 한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촌진흥청이 들어가면은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농사로라고 있거든요. 농사로에 들어가서 봐야 되고 또 이제 그 병해충 진단을 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봐야 돼요.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상재해 관련된 정보를 보려면 조기경보 서비스에서 봐야 되고 이게 좀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앱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사기가 나옴으로써 이사기한테만 물어보면은 이사기가 얘네들을 다 부려서 얘네들한테 정보를 가져와서 이사기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죠. 게다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키보드로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진흥청 현재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전부 다 연계해서 제공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도 계속 갱신하면서 좋은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프로토타입 예시인데 한번 보시죠. 네. 우선 제가 이 농작업 일정하고 비료 처방, 병해충 진단 이렇게 세 가지를 아마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삭이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그 익산 전북 익산에서 봄 배출 재배하는데 농사 일정하고 그 비료를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두 가지죠. 이제 작업 일정하고 비료 처방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야, 노지 재배요, 시설 재배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래서 노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노지에 맞는 농작업 일정을 짜주고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봄 배출을 재배할 때 올라갔는데 비료 사용 처방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또 내려보면은 여기 파종은 언제 하고 모종 심기는 3월 초에 하면 되고 이렇게 수확은 5월 정도에 할 수 있다. 되고 비료는 어떤 비료를 몇 킬로 쳐라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해충 진단인데 아까 사진 기능 넣는다고 그랬죠. 사진 기능 넣어서 이제 노린재류인데 노린재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보내면은 얘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는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고 이게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죠. 노린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어서 뭐 병해충 이 노린재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약을 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똑같은 사진을 챗GPT에다 넣으면은 얘가 뭐 노린재라고는 얘기하는데 뭐 좀 다른 걸 얘기한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병해충 연구원 연구원들이 자료를 50만 장 정도를 수집해 가지고 다 라벨링해서 그 AI 모델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좋을 것 같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만의 맞춤 영농 정보 제공인데 이 화면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삭이랑 대화를 하면은 그게 이제 개인 레그라고 해서 거기에 쌓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언제 파종을 했고 언제 이제 그 정식을 했고 언제 무슨 방제 작업을 했고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작년에 내가 이맘때쯤 뭘 했더라, 뭘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영농 정보도 제공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건데 준비 중입니다. 이제 그 농식품부에서 AI 스피커라는 거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삭이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메뉴가 있는데 여기 이 안에 여기 안에 이 AI 스피커 안에 이삭이가 여기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피커에 이렇게 이삭이한테 물어보듯이 하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매체도 핸드폰 외에도 이런 것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요 이제 트랙터인데 자율주행 트랙터인데 대동에서 만드는 트랙터인데 얘도 이제 AI가 붙어 있어요. 대동이 AI 대동이라는 게 있는데 대동이는 아마 농기계에 대해서 잘 알겠죠. 뭐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정보를 잘 아는데 요 대동이하고 얘가 가운데 얘가 대동입니다. 대동이하고 이삭이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대동이가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은 이삭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공하는 식으로 요걸 이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기가 직접 서비스도 하지만 다른 민간의 뭐 대동이 됐던 LS 엠트론이 됐던 이런 대하고도 연결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실 거다. 조만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한번 요거 이제 마무리 슬라이드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엄청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나왔고 에이전틱 AI로 발전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나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데 AI가 들어가는 거, 이제 피지컬 AI로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니까 이것도 이제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농촌의 문제들이 지금 많잖아요. 고령화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제가 말씀드린 기후변화라든지 또 생산성에 한계가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AI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진흥청이 작년에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기도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고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 AI를 활용해서 농가 수입 20% 향상, 안전성 확보, 그리고 기술 개발하는 시간도 단축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AI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AI가 실제로 농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농업은 스마트하게, 또 농촌은 매력 있게, 국민은 행복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개 하셔도 됩니다. 네. 없으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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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네. 그 저기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 거대 언어 모델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토큰비가 나가요. 네, 토큰비가 나가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에서 범위에서 하고 있고 이제 공익 서비스니까 아마 사용자가 많아지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사기한테서는 농사 기술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 있지 다른 거는 답변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더 좋은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은 2.0이 나올 테니까 그때 되면은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있으시네요. 그 보다 보니까 토양에 대한 부분은 사진을 찍으면 여기에 뭐 병충해나 토양이 어떤 걸 뭐 줘라 이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네. 그 물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물 수질에 대한 부분도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수질이요. 네. 예. 그 토양은 우리가 토양 검정을 하면은 거기에 처방을 해주는데 그 수질 같은 거는 뭐 그 수질 관리 기준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는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농약 같은 정보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 네. 그렇습니다. 수질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 다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거